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고전 산문 제8강 작자 미상의 서대주전입니다. 페이지는 157페이지를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올라가서 제목 보세요. 자, 제목에 서대주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좀 낯익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소설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서동지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서동지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슷한데 자, 우리가 좀 요 두 가지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 차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의 서대주의 경우는 X고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서동지전의 서동지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에 해당이 돼요. 자, OX로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내용은 좀 비슷하거든요. 다람쥐가 고소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자, 원님 또 내지는 이제 호랑이가 해가지고 이제 제 판결을 해주는 이런 식이었던 우화 소설은 네, 우리가 또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주나 동지라고 하는 자, 요 이제 호칭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어떤 가리키는 이제 이름의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화 소설이기 때문에 자, 이들의 정체가 있거든요. 자, 그 정체는 바로 자, 성씨입니다. 서씨를 보세요. 서. 이 서자가 바로 여러분들은 쥐, 마우스 서자거든요. 자, 에서 자, 이 쥐를 의노한 자, 이 소설에서 자, 서동지전의 경우는 자, 못된 다람쥐의 고소 고발에도 자, 우리가 어떤 고초를 겪지만 곤란함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관의 우리가 공정한 판단으로 자, 모면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서대주전이라고 하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설의 이야기는 자, 얘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억울한 다람쥐가 해서 원님한테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대주가 이 나쁜 놈이 또 말빨로 이겨버려요. 자, 재판에서 이런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는 상당히 좀 깝깝한 어떤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자, 이와 같은 자, 우화든 송사 소설이든 참고로 송사는 재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재판을 다루는 송사 소설과 자, 우리가 동물의 의인화의 어떤 그런 우화 소설의 이야기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해야 할 작품은 서대주전이기 때문에 자, 이 작품에서는 어떠한 깝깝한 당대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읽어 나가면서 또 하나하나 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감상 포인트를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자, 작자 미상의 송사 소설, 우화 소설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 이 소설의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서대주의 도둑질로 인해 자, 여기 이제 도둑질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서대주가 분명히 우리는 X구나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벌어진 자, 재판이 관리들의 불법적인 횡포와 이거 좋은 말 아니네요. 그다음에 수탈, 그죠? 자, 부정, 부패, 비리, 무능함 누가요? 예, 관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리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 X. 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 우리가 설치고 다니는 서대주도 비판의 대상이고 당대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나쁜 놈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를 또한 자, 뇌물 받아 처먹고 자, 봐주는 자, 관리들의 어떤 당대의 어떤 우리가 행태도 분명히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판적인 요소일 겁니다. 자, 뭐 결과들은 뻔하죠. 부당한 판결로 끝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증거가 명백한 죄를 지어놓고도 자, 사령과 옥조를 매수하고 매수라고 하는 말도 좋은 뜻 아니죠. 자, 교활한 말로 무죄 방면을 얻어내는 자, 교활한 거는 자, 서대주의 뭐 어떤 캐릭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타락한 지방 토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요거는 토호라고 하는 말을 쓰긴 했지만 자, 토호 자, 듣기만 하세요. 토호는 우리가 지방 그냥 어떤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권력자, 지방의 권력자를 우리는 토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튼 뭐 그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합니다만은 그들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어쩌나 나쁜 놈들인 거죠. 자, 마지막 작품 전체의 조선 후기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또 당대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이 자, 잘 반영되어 있다는데 야, 이거 보면 또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우화 소설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자, 어쨌거나 우화 소설은 직접적으로 까지를 못하니까 돌려까는 게 우화 소설이거든요. 자, 이 소설이든 그와 같은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굴뚝 같은데 직접 하지 못하니 돌려까는 우화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자, 송사라고 하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억울한 그들의 어떤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자, 이 소설의 자,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주제의 경우는 잘 좀 한번 읽어는 봐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항상 늘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줄거리가 있는데, 자, 줄거리는 자, 시간상 여러분들 목소리를 일단 넘기겠지만은 자, 일단 요 줄거리는 꼭 반드시 좀 읽어 두셔야 되는 자, 중요한 것이라고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시고 우리는 지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지문 들어갈게요. 첫 줄. 자, 사령이 떠나고자 하니, 자, 이 사령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관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다람쥐가 고소했단 말이야. 이 지금 서대주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원님이 사또가 잡아와라 했겠죠. 그죠? 자, 죄인을 잡아와라. 뭐 이랬겠죠. 그래서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이 사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나고자 하니, 자, 서생이 말하였다라는 자, 이 서생이, 자, 우리는 바로 이제 주인공, 자, 바로 이제 서대주라고 하는 인물을, 자, 서생,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볼까요? 자,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 다리에 힘이 없으니, 자, 지가 좀 아프대요.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는 선생님 봤을 때 일단 변명이고 꾀입니다. 자, 해서 먼 길을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주신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좀 척하자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래 설명 체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편의를 봐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또 통해. 왜 통하냐면은 사실은 자, 전날 이 소설에 했던 스토리상 전날 벌써 매긴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신락 같은 남은 목숨 일지언정 관아에 가기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사령님, 어떻게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자, 사령은 후한 대접을 이미 받았어요. 자, 게다가 뇌물까지 또 받았어요. 자, 대접뿐만 아니라, 뇌물도 좀 받아 처먹은 겁니다. 자,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령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는 어떤 인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아래 설명 보겠습니다. 자, 사령은 세대주에게 개인적인 혜택을 자, 해서 용인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령 역시 부정부패의 어떤 그러한 또 대상이다. 비판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죠? 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허락을 했다 합니다. 하니, 자, 서대주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는 자, 들어가서 자, 세수 목욕을 하는데 뭐 이거 팔자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끌려가는 분위기인데 얘는 지금 여행 가는 어떤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부분 가로를 묶였는데 우리도 가로를 좀 묶을게요. 자, 가느다란 망건에 자, 옥관자 달고 자, 이것이 뭐냐면 되게 좀 비싼 갖춤 복장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주 탕건관에 이 정주는 지명인데요. 자, 이 지명 정주라는 곳이 탕건관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고급으로 좀 잘 만드는 어떤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보이면 됩니다. 자, 뭐 찌르고, 자, 그다음에 대구에서 생산된 허리띠에 뭐 달고, 자, 해서는 자, 토시 끼고, 자, 호바지에 장옷에, 자, 조끼에 가옷에, 뭐 낭이 뭐 등등등 이것저것 옷들 어마무지하게 지금 자,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 쭉쭉쭉 해가지고 이것저것 엄청 저저 해가지고는 자, 해서는 자, 요까지 이제 끝났네요. 그죠? 자, 와 같이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내용 정리 있죠? 요 정리 괜찮더라고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서대주가 챙긴 비싸고 자, 좋은 물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나름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다. 장면의 극대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 춘향전에서 배웠습니다. 자, 당시 부자들이 자,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자, 몸단장에 치중하는 형태를 자,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서대주의 캐릭터가 부자는 부자예요. 단 우리가 좋은 부자가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부자이겠습니다만 자, 일단 여기 내용 가져가세요.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몸단장에 치중하는 행태를 풍자라고요. 비판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글쓴이 어떤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요 이야기에 위에 보세요. 자, 문제 해결의 kit박스 있죠? 여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챙긴 화려하고 값비싼 어떤 자, 치장품들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긴 하는데 뭐 미리 스포를 해드린다면 이건 역시 나중에 또 상황에 맞춰서 자, 뇌물로 또 써먹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쩌거나 자, 있는 것들이 더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고요. 이를 가지고 또 써먹으려고 하는 어떤 교활한 어떤 그러한 서대주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등등으로 알 수 있는 자, 이야기가 자, 지금 우리 요 노란색의 자, 지금 밑줄친 가로 부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이리 매고 저리 매고 다 든든히 몸단장을 끝내고 자, 이 든든히의 경우는 겉으로만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나중에 또 쓸모 있는 어떤 예, 이런 어떤 뇌물거리가 될 수 있는 자, 끝내고 자, 노새를 타고 앉았는데 옷차림은 사치스럽고도 화려하고 거동은 기세당당 이런 거 좀 밑줄 좀 할까요? 기세당당. 아니, 죄인이잖아. 그리고 나쁜 캐릭터가 맞거든. 진짜 나쁜 짓 한 놈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당당하게라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의젓하고 점잖기가 부잣집의 자제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자식의 이야기인데 특히 요 마지막에 모모도 같았다라고 하는 자, 이 말투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말투의 뉘앙스를 보시려면 내용까지 함께 판단하셔야 됩니다만은 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로 보냐? 작가가 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자, 작가가 하는 말을 이처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편집자적 논평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작가가 자라고 하는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자,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럴 때는 항상 들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뭐 흔하게 나오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저런 같은 어떤, 우리가 허세 부리는 어떤 이 자, 서동지의 모습, 자, 서대주의 모습. 자,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말 앞에서 끄는 마부나 뒤따르는 심부름꾼들도 옷차림이 화려했다. 근데, 자, 주인만이 아니라, 자, 이제 데리고 다니는 자, 노비 애들도 화려하게. 어린 쥐 하나가 편발에 기름을 바르고 푸른 도포 검은 띠를 메고 가슴팍을 꾹 눌러, 자, 통영 서랍장을 동여매고는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가세요. 지금 여기 뭐냐면, 서랍장은 이제 통영상이 또 유명한가 봅니다. 비싼 걸로, 화려한 걸로, 사치스러운 걸로, 고급으로. 근데 아무튼 이 서랍장을 지금, 자, 누가?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용의자, 어떤 우리가 이제 고소 당한 사람이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랍장을 지금 해서 이제 가지고 가게 한,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 과연 끌려가는 건가요? 잠시 후 깜빵 갈 놈이 우리가 가는 어떤 행색이 맞나요? 라고 본다면, 거의 뭐 캠핑카 가지고 법원을 출두하는 어떤 그런 식의 모습으로 캠핑카도 우리가 보통 한 2억, 3억짜리, 5억짜리 캠핑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과연 정말 네 결론입니다. 자, 주인공 서대주가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인 인물인지를 자 보여주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맞아갑니다. 김해 동네는 부산인데 자, 좋은 담뱃대를 넣어 자, 법도 있게 손에 들고서 자, 주인을 부축하여 가는 것이 마치 겸종과도 같았다. 부자라면서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상인 계층일까요? 그런데 자, 이 겸종과도 같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 아까도 자, 뭐뭐과도 같았다. 지금 여기도 겸종과도 같았다. 이런 부분을 아래 설명 자, 보세요.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식인데 여기 역시 자, 보시면 양반들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양반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자,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당연하게 못마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자, 비판적인 자, 요소다. 이런 시험들이 자 보실 수 있는 자 부분이 될 겁니다. 또 누가 작가가 하는 말이죠. 자, 편집자는 논평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관아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럼 지금 여기는 공간이 이동한 거네요. 그건 앞에는 지금 어디에 이야기였었죠? 서대준의 집이었네. 그럼 지금은 자, 관아에서부터 이야기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명확한 확연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힌트어, 자, 지시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앞부분의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위에 올라갑니다. 자, 해서 네모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서대준의 집에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 이제 우리가 단락바뀐 자, 읽을 부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여기는 관아가 지금 네모를 합니다. 자, 공간이 지금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 장면에 대한 자, 구분 기준점을 잡는 것도 하나 우리가 고전 소설, 아니 소설 같은 경우에 어떤 긴 산문을 읽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우리가 읽기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뭔가 끊는 단위가 필요하잖아. 자, 그런 끊는 기준점의 경우가 공간이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쭉 볼까요?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 가 서 있었고, 자, 서생은, 자, 아까 했던 그 서대주 나쁜 놈이죠. 말을 달리게 하여 관문에 도착하니, 사령이 서생을 잡아내려 관대를 벗기고, 자, 문 앞에서 결박하였다. 아까 뭐 이러기로 아까 이제 우리가 자, 쇼를 했었으니까, 자, 라는 식이고, 어쨌거나 편하게 왔어요. 자, 말 타고 편하게 오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앞에서, 이제 해서 그 죄인 코스프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급히 형리에게 알리니, 자, 형리가 다시 원님께 말을 하고, 자, 원님, 자, 왔다 하니까는, 자, 명령 내린 거죠. 야, 당장 데리고 들어와.
그죠? 장을 들어와. 자, 하니 사령이 상투를 틀어지고 나는 듯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자,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관용적인 표현, 뭐 이 정도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려 덮을거린 채 넋을 잃고, 자, 심한 두려움에, 이런 건 좀 밑줄 톡 할까요? 자, 두려움, 이건 지금 서대주의 심리죠. 온몸에 엄습하여 덜덜 떨고 앉아 있는데, 자,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쭉거리고 두 눈을 깜짝거리는, 자, 이거는 지금 아래 있지만은 서대주의, 자, 외양 행동 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더라면은 상당히 지금, 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맞거든요. 자, 하지만 표현 자체에 지금 나와 있는, 자, 이 외양 부분의 경우는요. 자, 어떻게 사람 입이 이렇게 뾰족하고 할 수 있어요? 두 귀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 이게 우화소설이므로 서대주의 정체가 실체는 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였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로 되어 있는, 자, 서대주전의 이야기. 자, 첫 장의 내용은 뭐 이처럼 지금, 죄인이 죄인답지 않고, 자, 그리고는 이제 붙잡혀 와서는 막상, 자, 무서워는 하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과연 무서워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자, 이야기 넘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님이,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자, 야, 네가 서대주냐? 자, 이제 대화가 시작을 하죠. 자, 정신을 차리고는, 자, 얼굴, 자, 뻔뻔하게, 자, 그런 말합니다. 네, 제가 서대주입니다. 자, 원님이 죄상을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 형리가 앞으로 나와서, 원님, 그런데요, 사또님, 지금 오늘, 자, 이미, 자, 우리가 퇴근 시간입니다. 자, 날이 저물었어요. 자, 이거 우리 내일 하죠, 내일. 그리고, 자, 내일 돼서, 자, 우리가 여기 둘 다, 모두 좀, 자, 붙잡아 들여가지고, 좀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과 고발을 당한, 자, 두 놈 다 잘해서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소위 대질신문하는 거죠. 대질신문. 그죠? 자, 왜냐면은 뭔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공평함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도 발언권을 줘야 될 거잖아요. 또 한 사람도, 자, 우리가 변명할 변호의 어떤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름, 우리는 좀 약간 공평성을 위해서 대질신문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뭐 제의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원님이 말하죠. 오케이. 자, 내일 하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서생놈은 칼을 씌워 깜빵에 넣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음 줄 보겠습니다. 자, 사령이 형리의 분부를 받고 큰 칼을 씌우고 그 몸을 검은 포승줄로 묶고 수족에다가는, 자, 수갑도 채우고, 자,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은 일시에 슬퍼하고, 여기 잠깐 볼까요? 자, 따라온 쥐들은 어떻게 한대요? 자, 슬퍼한다죠. 그죠? 자, 슬퍼한다는 얘기는, 자, 이들도 똑같은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죠? 자, 이니까는, 자, 슬퍼하지만, 그러나 끊을게요. 자,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자, 요거는 지금, 자, 얘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죠. 그죠? 자, 비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서대주의 정체를 아는 거야. 서대주가 얼마나, 자, 부정적인 인물을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서로, 자, 다른 차이점을 지금 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을, 자, 편들고 있는 놈도 나쁜 놈이 맞는 거고, 나쁜 놈을 가지고, 자, 비웃으면은, 자, 욕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자,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옳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튼 뭐 대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상황을, 자, 이야기하고 있는, 자, 내용이었고요. 다음 봅니다.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자, 이거는 작가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편들었네요. 다음. 자,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에 끌고 들어가 다 단단히 가두고 나서, 자, 이것도 하나 밑줄 할까요? 야, 너 있는 것 좀 있으면 한번 꺼내봐봐. 라고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하죠. 자, 근데 서대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온 물건을 옥졸에게 주었다. 어쨌거나 주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뭡니까? 뇌물 갖다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자, 또 한번 체크할까요? 자, 이 옥졸이라는 인물도 우리는 X. 그죠? 이건 부정적이에요. 자, 아래 밑줄합니다. 하급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였고, 자, 서대주는 여전히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는 자신의 어떤, 자, 에서 살 길을, 부정적으로 살 길을 찾아내야 해치는, 자, 이런 어떤 서대주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쁜 놈은 나쁜 놈이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뇌물 받은 옥졸들은 기뻐하고 큰 칼을 풀어, 자, 편하게 쉬게 하면서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니 거의 뭐, 옥지기가, 간수가 거의 뭐 노비 마냥 해가지고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것만 봐도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누가 봐도 딱, 작가가 좀 하는 말로 보여져요. 자, 이 부분, 자, 밑줄로 갑니다. 자, 야,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자, 돈이 중요하죠. 자, 돈만 많으면요,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당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조선 후기 당대의, 자,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래 설명 밑줄 해드렸습니다. 자,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서대주가 피로에 누워 지쳐 있는데, 자, 대서 큰 쥐예요. 자, 해서 손을 주무르고, 자, 사이즈 중간 쥐는 자, 다리를 안마하고, 자, 동자는 아이 동자일 거예요. 자, 해서 아귀쥐, 자, 사이즈 작은 애기쥐는 자, 그 허리를 밟으며, 자,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 밤 따위로, 자, 해서 시장길을 면케하면서 밤을 새우니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편집자적 논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살짝 선생님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긴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의 이야기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아래 설명에 자의 중간서부터 밑줄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서대주가 자, 오히려 뇌물을 제공하고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욕함직하죠. 비판적입니다. 욕해요. 욕해도 됩니다. 화 딱 지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해학적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학적이냐라고 한다면 약간 조금 해학적이긴 한데, 일단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을 해학적이라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학이은 해학이겠구나, 해학이라 하면 해학으로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어떤 부분이 특히 여기는 보는 자가 배를 움켜쥐고 요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차라리 요 부분서부터 자, 위로 올라가세요. 서대주가 피로에 누워 지쳐서 자, 주무르고 안마하고 허리 밟고 뭐 이 부분,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 맨 마지막에 편집자적 논평인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을 전체를 좀 해학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이렇게 해 놓고는 났지만 다음 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저 표식이에요. 그죠? 다음 날. 자, 다음 날은 뭐예요? 시간의 경과. 자, 흘러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장면이 전환되는 표지어, 표식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툭툭 해두시면,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 정리하는 데 상당히 좀 편하고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서대주 쥐새끼하고 그다음에 다람쥐하고 이제 둘 다 모두 잡아들여서 여기 있죠. 자,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자, 난도에 앉히고는 자, 말을 합니다. 자, 변변치 못하고 조그만한 자, 이 쥐새끼 놈아. 자, 네가 간악해서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자, 사실인데 정말 그러냐? 자, 사실 그대로 말해라.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는 자, 이제 뭘 하냐면은 야, 너 자백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장의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좀 되는 자, 송사소설의 면모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형리가 큰 소리로 꾸짖어 혼을 내자 서대주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 요는 지은 죄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벌벌 떨었지만, 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 자, 요런 부분들. 요런 거 보면은 약간 그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장면이 그 용왕한테 끌려가서 해가지고는 속아 넘어가서 해서 야 간내나라 토끼야 하니까는 자 토끼가 잔머리 팍팍팍팍 굴려가지고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는 간두고 왔는데요라고 하는 그 부분과 상당히 좀 닮아요. 그래서 결은 다르죠. 예, 토끼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서민을 상징하고, 서대주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좀 약간 뻔뻔하고 우리가 치졸하고 하여간 더럽고 치사한 이런 어떤 우리가 장사꾼 어떤 부자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은 좀 결을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 장면만큼은 토끼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한답니다. 자, 우리 집이 대대로 훌륭한 집이야 라고 지금 자 줄거리 읽고 있어요. 자, 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운수가 순탄치 못해서 자녀들 모두 잃고, 진짜 그랬나요? 부인도 곧 죽을 만큼 아픈,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연민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 볼까요? 자신이 힘들고 자 괴로운 처지를 자 부각하면서 자 설명 밑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자 굳이 뭐 필기를 살짝 하면 이거는 연민에 호소하는 거죠. 연민. 자, 연민에 호소하는 자 이러한 어떤 서대주의 그런 모습을 좀 보는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변호는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자, 나 불쌍한데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뭔가 근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떼쓰는 거잖아. 그냥 봐줘. 나 불쌍하잖아. 그 불쌍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건은 자 훔쳤네 안 훔쳤네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 불쌍하니까 봐줘요. 뭐 장발장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 미리 또 얘기합니다. 이게 또 먹힌다는 거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대주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신세라서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자, 맨 아랫줄입니다. 자, 맨 아랫줄.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자, 모든 생각들이 자, 모두 자, 재처럼 식어버렸으니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자,
서대주가 자신의 입장을 지금 변명하고 핑계대고 해서 변호하는 이런 그런 지금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또 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 넘겼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뭘 위주로 보시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말하기 방식을 좀 위주로 가세요. 이 서대주가 어떤 식으로 말발을 굴려서 지금 현재 자신의 지금 이 난간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가 극복하려 하는지 이런 걸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볼까요? 하시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그런 어떤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 페이지 밑줄 하세요. 전 페이지. 그래서 한스러운 내 인생이다. 한스러움만 쌓였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앞에 페이지 맨 마지막 줄 에다가 밑줄 좀 합니다. 한스러움만 쌓였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필기를 좀 해드렸죠. 감정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보입니다. 한편 저놈이 이건 지금 서대주가 하는 말이니까 다람쥐를 얘기하는 거죠. 다람쥐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원님을 속인 겁니다. 하물며 또한 근년 이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터에, 그러니까 흉년은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하나 밑줄합니다.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 다람쥐를 오히려 헐뜯는 이런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람쥐를 헐뜯고 있는 헐뜯음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어서 이 다람쥐의 능력이 이 알밤을 갈무리해서 저장해 둘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훔쳐갔네 안 갔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데서 지금 이야기를 빙빙빙빙 사이드로 돌리고 있는 서대주의 어떤 작전이죠. 전략입니다. 또 볼까요? 하여 맹랑한 말입니다. 저는 한편 본래 대대로 부유한 집에 살았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 부자였어 라는 이야기. 부자가 뭘 훔쳐? 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전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어쨌거나 우리는 전부 이 서대주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서대주의 거짓말로 보시면 돼요. 하여 이와 같은 흉년의 한옵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 나는 부자인데 내가 왜 훔쳤겠었어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 한편 이 다람쥐를 고소한 다람쥐를 착한 다람쥐를 오히려 무고하죠. 이 부분은 이게 무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또한 이 다람쥐 평상시 소행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설명 막 합니다. 사람들은 있는 대로 엄청 부려먹고, 그리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가두어 놓고, 그들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해서 앵벌이 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밑으로 하겠습니다. 해서는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앵벌이 시키는 바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건 역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거 전부 다 다람쥐를 현재 모함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만 말빨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원님이 사또가 속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식의 또 이야기로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하여 차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다 화를 냅니다. 누가? 이 다람쥐한테 사람들이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서대주가 지금 이제 구라치고 있는 거죠. 마침 사냥하러 갔을 때 소토산 왼편 용광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여기도 밑줄할게요.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라는 이야기. 여기는 위에 거 밑줄하면 됩니다. 예의가 없대요. 정말? 이건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의가 없는지 아닌지. 근데 사실 인사 안 했을 것 같아. 왜? 지금 다람쥐는 서대주한테 기분 나쁘잖아. 그치? 쥐 물건 훔쳐갔으니까는 이 도둑놈 새끼라고 이제 마음을 품고 있잖아. 인사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인사를 안 해서 예의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돌아갑니다.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뭐예요? 도둑질을 했다 안 했다예요. 인사를 했다 안 했다가 도둑질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어떤 부분. 이것이 쟁점을 벗어나고 있는 바로 서대주의 말하기 전략이라는 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이고, 그리고 거지가 되게 하는 어떤 요 모함 있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아래 보니까 여기 좀 설명 하나 있네요. 자, 보세요. 다람쥐가 밑줄합니다. 자, 설명이에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혀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와 같은 식의 이야기가 정말 좀 뭐랄까, 하여간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지만, 역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모함이라고요. 그죠? 자,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더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그 후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어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었으니 저를 억울한 저를 무고했다. 사실 지금 누가 무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대주가 나쁜 놈인 거죠. 그죠? 자, 하여 세상 천지 이와 같이 맹랑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졸렬하지만 역시 대대로 집안이 유명한 후손인데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해서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공운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원님을 귀찮게 하였으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 사는 것이 죽는 마음 못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말은 참 잘해요.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살피건대 이런 것도 이제 상대를 갖다 뭔가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부아첨하는 거죠, 그죠? 자, 사정을 살피어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서 또 울기까지 하는 이런 뜬끈한 부분을 통해서 쇼가 단단히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고 라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죠? 여기 밑줄합니다. 애처롭고 불쌍하다. 코 할 만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진짜 연기가 기가 막히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다음 이야기인데 원님입니다. 서두전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 맨 끝에 갑니다. 자, 놓아줍니다. 풀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은 식의 이야기는 아래 설명 밑줄합니다. 결국 이 원님이 서대주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이런 모습은 당시 지시배층들의 관료의 무능함을 드러낸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주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원님도 결국은 부정적인 인물이네요. 그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줄 다람쥐는 오히려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맞고 그리고는 귀양까지 갔다. 진짜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래도 밑줄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람쥐의 억울한 누명.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깝깝하고 한편 이것도 나름작하죠, 그죠? 아니 죄 없는 다람쥐가 오히려 귀양 유배를 간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서대주는 어쨌거나 풀렸죠? 그죠? 자, 여기 아래 밑줄 재판에서 승리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 재판의 구체적인 좀 장면처럼 나왔지만 거의 일방적인 서대주의 어떤 그런 셀프 변호를 통해 속아 넘어간 원님의 어리석고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원님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뇌물을 받아 먹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하지만 멍청한 거죠.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띨띨한 바보 같은 이런 원님도 당대의 어떤 그런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좀 정의로운 판단력이 좀 있어야지 사또가 말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못마땅함이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상징적인 어떤 모습 그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이야기가 이 서대주 전의 이야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핵심 정리 포인트 1과 2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것 있죠. 자, 포인트 1번. 자, 이거 송사 진행 과정. 자, 요거 여러분들이 네모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 네모에다가 선생님이 일단 빨간색으로 별표도 좀 요렇게 해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송사 소설이 상당히 희귀해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 종류는 많지 않은데 개수는 많지 않은데 송사 소설의 종류가 근데 송사 소설은 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은 송사 소설이 나온다. 자, 뭔가 재판을 하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바로 어떤 컨셉, 전체적인 어떤 흐름, 구조,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아무래도 내용에 대한 정리와 장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누군가가 고발을 하겠죠. 자, 그럼 고발을 했으면 당연히 다 모여야겠죠. 자, 이렇게 모은 다음에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우리는 바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판에 대한 결론이 우리가 옳게 되는지 그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판결까지 나는 이야기가 전적인 어떤 이야기 흐름인 거예요. 그죠? 자, 고발하고 잡아오고 함께 모여 대질신문하고 판결을 내는 이야기. 그죠? 자, 이 내용이 옆에 나와 있는 자, 식의 요 설명 있죠? 자, 요 설명도 여러분들은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자, 해서 덩달아 같이 읽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만 여튼 자 송사의 자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자 요 어떤 일정한 패턴은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송사 소설은 중요한 소설의 장르예요. 자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포인트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포인트 2번의 이야기는 자 서대주의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하기를 가지고 우리는 자 더 좀 약간 비판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자 요 이야기. 즉 아래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자, 이 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입니다. 서대주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자,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장과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어쨌건데 여기서 갔던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 나는 불쌍하다. 자, 나는 가엾다. 이게 감정의 호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훔쳐가고 훔쳐가지 않고와 연관 있는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면 오히려 더 훔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거 훔치지 않아도 뭔가 좀 우리가 핵심 쟁점과는 지금 자 연관성이 없는 자 그런 이야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자 여러분들은 서대주의 말하기 어떤 내용의 정리, 주장과 근거에 대한 이야기 정리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독자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는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같은 것들을 좀 해내실 수 있는 자 정리한다면 자 포인트 1번과 포인트 2번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읽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자 다음 여러분들은 자의 배경 지식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배경식 더 알아보기가 좀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이 좀 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이 표시부된 부분의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또한 자,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가 송사소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도 맞는데 자, 일단 여기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송사소설의 결말의 조회한 종류를 좀 구분하시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자 한번 읽어서 송사소설은 이러한 결말 유형들이 있구나, 종류 세 가지가 있구나 좀 한번 해보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은 또 자 해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줄 단락 한편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나름의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런 요소에 대한 특징의 이야기를 자, 끝까지 여러분들은 자, 정리해 드는데를 읽고서 여러분들은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어의 특징이라든가 뭐 다 좀 가셔야 됩니다만은 자, 그리고 또 해서는 자, 민중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자, 자, 해서 우리가 반성하게 한다라는가 뭐 등등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내용적인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레나에는 오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오류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는 정독이라고 좀 써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좀 한번 읽어봐 주시는 자, 이러한 정독을 요구를 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께는 자, 서대주전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은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서대주전의 송사 우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특징,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지 또 다른 우화 소설, 또 다른 송사 소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두셨으면 하는 서대주전이었습니다. 자, 해서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